전류회관 자기장. 전류회관 자기장 이 파트는 원리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맨 처음에 1단원에서 제 첫 번째 단원에서도 풀롱이 하나였잖아요. 풀롱이 하나로 모든 걸 풀듯이 전류회관 자기장에서도 다 한 가지 원리야.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요 원리 하나로 모든 것들이 파생돼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상당히 만만치는 않습니다. 다양하게 문제들이 복잡하게 또 추론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 유형들을 많이 숙도를 좀 해봐야 돼. 이게 답니다. 이게 다야. 그래서 이제 R만큼 떨어진 거리, 이 도선에서 R만큼 떨어진 거리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구하죠? 그 공식은 어떻게 되죠? 자기장 B는 여기도 비례상수 K R분의 이렇게 되죠. 이건 R 제곱이 아니야. 거리의 제곱이 아니라 거리의 반비례하는 그런 자기장이 만들어지더라. 직선 도소에 만든 자기장은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또 원형 도소에 만든 자기장, 그 다음에 코일, 솔레노이드가 만든 자기장,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선 직선 도선이 제일 자주 나오고, 그다음 원형 도선의 경우, 원형 도선을 자세히 보면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 원형 도선을 자세히 확대해 보면 거의 직선하고 똑같지, 그치? 이걸 봐봐, 직선 도선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선 도선에 했던 방법을 여기에다가 계속 적용해서 그걸 다 중첩시켜서 파악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이렇게 감싸지면 이렇게 이런 식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이걸 2차 평면인 칠판에다가 표현하려니 조금 부정확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중심부에서는 전부 다 어떻게 되는가요? 중심부에서는 자기장이 튀어나오는 방향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거 하나로 하는데 이 원형도선이 워낙 자주 나오니까 원형도선에서 도구를 또 하나 만든 거야. 자, 이거 첫 번째 이거 하나로 다 푼다 그랬어. 근데 좀 더 편리하게 이걸 만들 건데요. 전류가 흐르면 주위 자기장이 만들어지잖아. 전류가 흐르면 주위 자기장이 만들어져. 전류 자기장입니다. 근데 원형도선에서는 이게 반대가 돼. 원형도선에서는 이 네 손가락이 전류야. 감싸는 전류가 흘렀을 때 중심에서 원형도선 중심에서 만들어진 자기장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는 이 앙페르의 원소 법칙 여기에서 파생돼 나온 것일 뿐이다. 단지 이게 워낙 자주 나오고 하니까 문제를 좀 더 빨리 풀기 위해서 도구를 하나 더 만들었다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이 원리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요. 여기서도 전류 만든 자기장. 그거 보세요. 선생님 이거 해석했습니까? M인가요? M. 전류회관 자기장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1번.
다 중간 난이도죠. 여기서 이제 변별에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 그랬지. 자, 선생님 한번 같이 보면 그림같이 XY 평면에 무한히 긴 직선 도선 3개가 있습니다. 아이고 도선이 3개나 나오네요. 그리고 A, B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I0가 있다. 여기에 전류가 어디로 흐르는지 안 나왔습니다. 단지 반대 방향으로 흐른대. 그리고 전류의 세기는 똑같대. 이렇게 I0로 갔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C에는 IC인 전류가 또 방향이 안 나와 있고 그냥 전류가 흐른대. C에서도 또 다른 전류 IC라는 전류가 흐른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옳은 보기를 보고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장 튀어나오는 방향의 자기장과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튀어나오는 걸 플러스 들어가는 걸 마이너스로 한 건데요.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이 자기장 파트는 3차원 입체를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거를 보통 공간 지각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평면이 아니라 3차원적인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서 전류로부터 멀어지는 힘을 받거나 당기는 힘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전류에 대해서 수직하게 이 공간상에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거든. 그러니까 이게 공간에 대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칠판에 대해서 이거 설명을 할 때 칠판은 2차원 평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공간을 표시해줘야 돼. 3차원 방향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 튀어나오는 방향, 칠판을 뚫고 튀어나오는 방향을 우리가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현하고 쭉 튀어나와서 쭉 돌아서 여기서 쏙 들어가겠죠? 들어가는 방향을 이렇게 X표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튀어나오는 방향, 점 표시와 X 표시는 2차원 평면인 시험지나 또는 칠판에다가 3차원적인 걸 표현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전류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이거는 자기장이죠. 전류가 이렇게 되면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는 걸 표시한 거고 만약에 이게 전류일 수도 있어. 전류가 들어간다 그러면 자기장은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 방법을 이제 익숙해지면 되겠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전류가 지면에 대해서 이 칠판면에 전류가 존재하니까 이 칠판면에 대해서는 튀어나오는 방향 또는 들어가는 방향 두 가지만 존재할 수 있을 테고 튀어나오는 방향을 플러스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고 이제 결정해 주셔도 되는데 뭐라고 나와 있나요? P점에서 X축상의 점 PQ에서 세 도선에 흐른 전류에 간 자기장의 방향은 각각 양이고 옵니다. 여기가 P점이잖아요. 여기서는 튀어나오는 방향이고 여기서는 들어가는 방향이다 이 말이야. 문제를 볼 때 문제 이렇게 그림이 나올 때는 가장 먼저 볼 게 이 구조상 대칭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 이거 대칭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P점 같은 경우에 양쪽으로 떨어진 거리도 같죠? 그리고 전류의 세기도 같죠? 그 다음에 이걸로부터도 이 점으로부터 다 대칭이 되죠? 대칭성을 좀 활용을 해주면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 대칭성에 의한 팁으로 이런 게 있죠. 자,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흘러. 같은 방향으로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항상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곳이 있죠. 어디가 0이 됩니까?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쭉 흘러.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곳이 있어. 항상 어디가 있어? 중앙, 그지? 전류가 이렇게 흘러? 그럼 여기는 자기장의 세기가 0이야. 전류가 뭐 이렇게 흘러? 그럼 이 가운데는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됩니다. 근데 그걸 적용하려고 봤더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걸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왜냐면 A에 흐르는 전류와 B에 흐르는 전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있대. 그러면 두 개가 보강이 돼서 도선 하나가 만드는 자기장의 2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상쇄가 안 된다는 거야. 이 문제는 이 상쇄되는 원리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C에는 IC라는 전류가 흐르는데 떨어진 거리가 똑같아. 이것들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이제 거리는 같고 결국 전류의 세기에서 결정된다고 보면 되겠죠. 이제 어떻게 할까? 주는 이거 푼 거 같은데, 그죠? 어떻게 했어? 주는 거 풀이한 방법 한번 설명해 볼까요? 기호 맞춤. 이해 맞춘다. 이 풀이 보면 선생님이 가급적 이 해설지를 잘 안 보거든요. 왜냐면 해설지를 봐도 뭔 소린지 너무 복잡하게 적어져 있어가지고 가끔 선생님이 이제 계속 고민을 해서 한번 풀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자 어떤 게 있냐면 이 단서를 이용해줘야 되겠죠. P가 있고 얘가 Q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오전에 쌤이 이제 앞으로는 문제를 좀 집에서 많이 풀어올 겁니다. 미리 풀어오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제 풀이를 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풀이 방법들을 소개해주고 할 텐데 쌤이 이제 오전에 이걸 처음 봤거든. 처음 보고 이제 풀었는데 여기서 보면 요게 요 두 개의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이제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야. 자,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설명을 좀 천천히 자세히 한번 해볼까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I라는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로부터 떨어진 거리 R에 따른 자기장의 세기 B는 K R분의 I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거리 R에 따른 거리 R이라는 변수에 따른 값이 나오는데 이 자기장의 세기가 이 거리가 아주 가깝다고 해보자. 이 위치가 도선하고 아주 가깝게 있어.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되어가요? 무엇에 근접할까? R이 무한소로 근접해 가면 0으로 근접해 가면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가 되겠어? 무한대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걸 이제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들어가는 방향이죠. 전류가 흐르니까 들어가는 방향이고 여기는 나오는 방향인데 이 전류 이 x라는 위치를 전류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한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그러니까 도선 i에 근접해 갈수록 이렇게 무한대로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무한대로 이렇게 플러스로 증가하는 들어가는 방향을 플러스 아니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 그다음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그려진다. 그죠? 그리고 도선 하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고 도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한다고 보자. 그러면 정중앙에서 이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른 거리 R이라고 할까요? 거리 R에 따른 자기장의 색이 B를 한번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이때는 또 어떻게 되냐 들어가네요. 여기서 이놈은 들어가게 만들죠. 이놈은 나오게 만들지.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여기는 들어가는 영향이 더 크니까 들어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0이 됐다가 플러스 이렇게 그래프가 표현이 되겠지. 그런 거야?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 방향일 때는 어떻게 될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을 때 이 거리 R에 따른 그래프를 표현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떻게 될까? 도선에 근접해 갈수록은 도선에 가까이 갈수록은 점점 무한대로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튀어나오는 방향 요놈도 튀어나오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플러스 방향이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운데가 제일 작겠죠. 자기의 세기가. 그러니까 이걸 여기에서 적용해보면 이 A와 B 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한 가운데서 이 두 개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한 가운데서 더 적을 거라는 거야. 가장 이 사이값 중에 가장 적은 값을 가질 거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해 가면 A와 B에 의한 자기장이 더
커지겠지. 그런데 P점이나 Q점이나 C에 의한 자기장은 똑같죠. 거리가 똑같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C에 의한 자기장은 똑같은데 A랑 B에 의한 자기장이 더 증가한 게 바로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A랑 B는 어느 쪽 방향으로 이 공간에 어느 쪽 방향의 자기장을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죠? 선생님 A랑 B에 대한 자기장이 Q가 더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렇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될 거죠. 그 과정이 바로 이 그래프야. 그 과정이. 그게 이해가 안 요 그래프 우선은 직선도선에 의한 직선도선 하나만 있을 때 거리에 따른 자기장 그래프를 생겼게 표현해 본 거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도선에 가까이 갈수록 도선에 근접해 갈수록 그 자기장 세기가 무한대로 증가한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제 이게 반대 방향으로 흐를 때는 아니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는 어떻게 되냐?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는 이 전류는 이쪽 공간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고 이 전류는 이쪽 공간에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니까 이 도선에 근접해 갈 때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무한대 이쪽으로 근접해 갈 때는 나오는 방향으로 무한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이번엔 반대 방향을 해보자. 반대 방향인데 왼쪽 도선 아래로 가고 오른쪽 도선 위로 갈 때 그러면 이 왼쪽 도선도 여기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죠. 그죠? 여기 뭐 시각적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될 거야. 점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가까이 갈수록 자기장이 세지겠지. 그다음 요놈도 이 오른쪽 도선도 이 공간에 튀어나오는 방향대로 자기장을 만들죠. 이것도 시각적으로 표현해보면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컸다가 점점점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돼. 이 두 개를 합친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될 텐데 두 개를 합치면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두 개를 합한 자기장의 세기가 가장 적은 데는 정중앙이 될 거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음. 저기 왼쪽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렇지. 왼쪽 기준으로 봤을 때 점점 줄어들죠. 그 위에랑 밑에 걸 합친 거면 음. 점점 줄고 여기도 점점 줄고 합쳤을 땐 일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합치면 이런 생각이구나. 그러니까 주는 생각은 이렇게 되면 돼.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일정하게 줄어들고 여기서도 일정하게 줄어들면 두 개 더하면 일정해지거든. 근데 이렇게 더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방향이 서로 반대일 때 합한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자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알 수 있어. 풀이가 어떤 식으로 됐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오늘 아침에 풀면서는 이 방법을 이용한 건데 그래서 이 P점과 Q점은 IC가 만든 자기장 똑같아. 그런데 A랑 B가 만든 자기장은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변한단 말이야. 그런데 P에서 Q로 갈 때는 A, B에 간 자기장의 세기가 더 증가해. 그 증가한 결과 나오는 방향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A와 C는 이 공간상에 들어가는 방향을 자기장을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A와 C가 들어가는 방향을 자기장을 만든다는 얘기는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얘기죠? 어떻게 A와 B에서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A가 A는 아니 나오고 들어간 게 아니라 A는 그러니까 플러스 Y. 그렇지 플러스 Y 방향으로 이렇게 B에서는 마이너스 Y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걸 우리가 결정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P에서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졌잖아. A, B는 절대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면 C가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고 그 C가 A, B가 만드는 것보다 C가 만드는 게 더 커서 합한 게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럼 C는 어느 쪽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렇지. C는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전류의 세기는 또 어떻게 될까? 아직 지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나올 만한 것들 다 확인해 보면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요?
I0와 IC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보는 거야. P점에 대해서. P점에 대해서 보면 A, B가 만드는 A, B 두 개가 만드는 자기장보다 C 하나가 만든 자기장이 더 컸잖아요. 그죠? 그러면 식을 세우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가 만든 자기장 K A 거리가 ED죠. ED 분의 I0인데 요게 두 개가 똑같은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곱하기 2를 해주는 게 되겠고 이것보다 누가 더 크냐? 이 C가 만든 자기장 나오는 방향 만드는 거 K ED 분의 IC가 더 크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I0보다 IC가 더 크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겠네요. 그죠? 이해가 되죠? 자, 기억본 A에는 전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다. 맞고요. 그다음 C에는 전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이렇게 IC가 더 큽니다. 이 I0보다 IC가 더 크다는 걸 P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식의 문제들이 이 단어에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아주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이 단어에서.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 단어에서 또 한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M을 해봤고, 그 다음에 M에서 문제가 많네. 그 다음에 N 물질의 다성 여기도 암기 파트죠.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